안녕하세요, 황은태입니다. 여러분, 요즘 중년 아저씨들 사이에서 절대 물어봐서는 안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자녀 혼사에 관한 겁니다. 특히 딸 가진 분들에게 딸 결혼했느냐? 라는 질문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만큼 결혼 안 한, 또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주변에 결혼 안 한 노처녀들이 많습니다. 하나가 괜찮은데 혼자 사는 겁니다. 저는 그 점이 늘 궁금했습니다. 그러다 이 책을 보고 어느 정도 이유를 알 수 있었죠. 오늘 소개할 책은요, 결혼 파업입니다. 부제는 30대 여자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정말 세상이 급속하게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일본에서는요, 30대 미혼 여성을 마케이누라 부르는 마케이누, 싸움의 진개라는 의미입니다. 참 모욕적인 언사입니다. 우리들도요, 노처녀들에 대해서 별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눈이 높다, 자기밖에 모른다, 좋은 사람 다 마다하더니 이러면서 그들을 비난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과연 이들이 결혼 파업을 벌이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첫째,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70년대 들어 딸 가진 부모들은 남녀 상관없이 대학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나온 여성들은 자기만의 직업을 갖고 경제 능력을 갖추기 시작했죠. 과거에 비해서 똑똑한 여성들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한 겁니다. 근데 여성들은요, 본능적으로 자기보다 나은 남성을 찾습니다. 하지만 괜찮은 남성들의 숫자는 늘 제한적입니다. 그나마 능력 있는 남성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20대 여성을 선택하는 그런 확률이 높습니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턱없이 줄어든 것이죠. 남성 숫자가 적은 게 아닙니다. 괜찮은 남성 숫자가 적은 거, 이게 문제입니다. 둘째, 여성들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섹스 앤 더 시티의 여성들의 우선순위는요, 일, 우정, 사랑, 쇼핑 순입니다. 한국 여성들도요, 비슷합니다. 이들에게 결혼은 필수가 아니고 선택입니다. 딸을 둔 엄마들 생각도 급격히 바뀌고 있습니다. 70% 정도가 딸의 결혼보다 직장에서의 성공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들 어머니들은요, 딸에게 나처럼 살지 말고 너만의 직업을 갖고 당당하게 살라 라고 요구합니다. 셋째, 기존 관습에 대한 불만도 한몫합니다. 여자들에게 시집이란 큰 부담이죠. 남자는 좋다, 이 남자는. 하지만 남자들에게 딸린 식구는 사절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고의 신랑감은 능력 있는 고아다 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옵니다. 특히 개용남은 절대 안 된다는 인식입니다. 뭔지 아세요? 개천에서 용난 남자, 개용남이라고 하더라고요. 개용남은 대부분 집안에서 특별 대우를 받으며 자랍니다. 권위적이고 가사를 분담하지 않으려 합니다. 가족에 대한 마음의 빚이 있어 여자 입장에선 여러모로 편찮은 상대입니다. 아들을 가진 부모와 딸을 가진 부모의 인식 차이도 문제입니다. 현재 결혼은 아들과 딸의 결혼이 아닙니다. 아들과 또 다른 아들의 결합입니다. 요즘 딸들은 아들 못지않게 온갖 정성을 들여 교육을 시킵니다. 딸들이 공부도 더 잘하고 똑똑합니다. 아들 가져다 유세 떨다가는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아직 조선시대입니다. 똑똑한 며느리가 설거지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장가간 아들이 설거지를 하면 큰일 날 거로 생각하는 엄마들이 꽤 있습니다. 넷째, 결혼과 며느리에 대한 가부장적 인식입니다. 인류 대학을 나와 미국에서 MBA까지 하고 막 결혼한 여성에게 첫 명절을 쉬고 온 소감을 물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더도 덜도 아닌 딱 고급 파출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여러분, 한국에서 결혼 제도는요, 여성들에게 아주 불리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지만 한국에서 며느리라는 위치는요, 가족에서 맨 아래에 위치합니다. 심지어 애완견만 못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맞벌이를 하는 여성 얘기입니다. 일하는 여성들에게도 아내가 필요한데 남자들은 아내가 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둘 중 누군가는 아내 역할을 해야 하는데 여자에게도 아내가 필요하고 남자에게도 여전히 아내가 필요하죠. 근데 아내 역할을 할 사람이 없으니 삐걱거릴 수밖에요. 다섯째, 결혼은 경제적 제도입니다. 우리가 왜 결혼하는 줄 아세요?
결혼하는 게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겁니다. 농경 시대는요, 애를 많이 낳는 게 왜 낳습니까? 자식을 노동력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애를 안 낳는 이유는 뭡니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결혼 당사자 선정에도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큽니다. 특히 여성들은 더합니다. 키, 외모, 학력 양보할 수 있어도 경제력은 양보 못합니다. 능력 있는 남성들의 경우도요, 직업이 반듯하고 맞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성을 선호합니다. 인류 최초로 한국의 30대 여성들은요, 결혼 제도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파업을 벌이는 중입니다. 위에 많은 사항들이 대폭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아마 이들은 결혼을 미룰 겁니다. 이들을 설득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결혼하는 것이 좋으냐, 안 하는 것이 좋으냐를 따지는 것도 무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결혼하지 않고도 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우리들의 인식을 바꾸는 겁니다. 혼자 살아도 아무 문제 없게끔 제도를 개선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미혼 상태에서도 애를 낳아 기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정서상 미혼 상태 출산은 어렵습니다. 유명인 한 사람은 미혼인 상태에서 애를 낳았다가 엄청난 비난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미혼 여성들은요, 결혼은 싫다고 그러지만 애는 원합니다. 프랑스에서 하는 팍스 제도가 하나의 대안입니다. 팍스는 결혼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혼에 준하는 법률적 보호장치입니다. 의료보험과 거류 체류도 팍스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이고 어느 쪽도 결혼 상태가 아니며 자유의사이기만 하면 동성간에도 팍스가 가능합니다. 1999년도에 만들어진 이 제도는 입양과 친권보호, 상속에 제한을 가해지는 점을 제외하는 거의 모든 면에서 결혼과 비슷합니다. 약간 느슨한 결혼 제도라기보다 프랑스인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가족 제도입니다. 미혼들의 외로움과 고독을 방지하기 위한 컬렉티브 하우스, 또 좋은 대안입니다. 주로 독신자들이 연령에 관련 없이 공동생활을 하게끔 하는 그런 주택입니다. 직장이 없는 사람들은 낮 시간에 모여 식사를 함께 하기도 합니다. 유럽은요, 20세기 초부터 이런 것을 시작했습니다. 일본도 198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발전이라는 것은요, 다양한 삶을 인정하는 겁니다. 결혼하는 것 못지않게 결혼하지 않는 삶을 인정하는 것, 비혼으로 살더라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